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이 책을 지내셨나요? 대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뭐야? 책 소개부터 하나요? 네. 근데 책 뭐 그냥 샀어요. 그냥 사집니까 이게? 이게 뭐 책을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 네. 이게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뛰어넘고 얘기하려 하니까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노벨상을 받기 전에 구매했던 책이라서 오. 네. 그리고 하필 오늘 한강님의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하는데, 그니까요. 네, 저는 노벨상을 받으실 줄 몰랐어요. 그쵸, 다 네. 몰랐잖아요, 우리. 네,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벨상 발표가 나고 노벨상 수상하셨다고 해서 참 제가 뭐랄까 뭐 그냥 시적절했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 기분이요? 네. 뭐 별 생각 없었는데요. 아니, 뭐 수상자 인터뷰 대신에 저희는 공 선생님 인터뷰를 좀 실어볼까 하는데. 네. 네, 발표 나셨을 때 그 현장에 계셨나요 혹시? 아니요, 없었는데요. 집에 계셨어요? 네, 인스타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인스타에 많은 분들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참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네, 일이죠. 맞아요. 네. 노벨상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그렇죠. 수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또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또 또 아시아 그런 남성 작가는 받은 적 있나 보네. 모르겠어요. 일본에 누구 있지 않나? 아무튼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일이라고 하고 저도 뭐 노벨상이 뭔지 뭐 채식주의자가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몰랐는데 네. 그냥 유명하다길래 읽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중고로 책을 샀는데 네. 친구가 중고 책을 한 수십 권을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그 중에 뭐 너가 재밌게 봤던 거 몇 개 추천해서 나한테 팔아라.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읽게 됐는데 하필 읽고 있는데 하필 노벨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노벨상 이걸 보시고 채식주의자 궁금하신 분들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시기적절해요, 진짜로. 하필 그러게요. 또 요번에 올라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좀 속으로 나름 쾌재를 불렀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좀 더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강님이 수상하시고 나서 네. 책에 대한 설명을 좀 찾아보려 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나마 뭐 블로그나 글은 있는데 뭐 이제 영상으로 된 것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괜히 좀 부담스럽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한강이라는 작가 이름을.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읽어본 게 없군요. 그렇죠. 저는 흰인가요? 예? 뭐 아무튼 흰이라는 흰이요? 그러니까 흰색의 흰. 하얀. 네, 하얀. 네. 그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어서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지 했는데 이 책 말고도 이제 뭐 소년이 온다 뭐 그런 네네네. 책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작가분이 받으신 거잖아요. 아, 이게 책으로는 뭐 2016년인가에 맨부커상이라는 걸 예, 받았대요. 그건 들었습니다. 맨부커상 맞나요? 그럴 아무튼 거예요. 맨부커상은 작품에 수여하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번역된 작품에 수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 하는 건데 노벨상은 책이 아니라 작가한테 사람에게 주는 책이라서 네. 그 뭐 노벨상 심사위원분들은 이제 5명으로 이제 후보가 좁혀지면 그분들의 책을 다 읽는다고 해요. 오. 그래서 오. 네. 한강님의 모든 소설을 다 읽어보시고 네. 제일 우수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된 거죠. 오. 그래서 채식주의자로 받았다, 뭐 소년이 온다로 받았다는 아니고 그냥 한강 작가님이 받으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참 노벨상에 관한 그 약간의 짤막한 토막 지식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뭐가 있죠? 노벨상에 대한 지식? 상금이 엄청 크다던데? 시가래요. 아, 매년 달라져요. 맞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네. 찾아서 보시고. 그 세금을 안 댄다 하던데. 맞아요. 왜냐면 재단에서 주는 약간 네. 그 지급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세금도 안 떼고 와. 올해는 아마 이분이 13, 4억 정도 받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와, 대박. 근데 그게 매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적게 받은 사람은 10억에 채 안 되고 네. 어떨 땐 22억 뭐 넘어갈 때도 있고. 아, 로또처럼 약간 그런 거구나. 그게 이제 노벨 재단에서 노벨이 남긴 그 재산을 유산? 가지고 네. 이제 불려 가지고 뭐 순이익이랑 이런 걸 대비해서 그때 맞춰서 잘라준대요. 그러면 그 해 수익률이 안 좋으면 수상액도 적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로또 그 당첨 금액하고 좀 비슷한 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로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거겠죠. 맞아요. 그렇죠. 로또는 사실 운인데 이건 엄청 영광스러운 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축하 보내드리고 네, 오늘 책 설명을 하면서 네. 엄청 좋은 소설이다. 왜 받았는지 알겠다 하는 걸 좀 깨달았고요. 저 스스로도.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저희 몇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재밌지?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오프닝을 좀 꾸려봤는데 맞아요. 오늘 책은 너무 재밌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호불호가 좀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만 해도 뭐 한강 작가님에 대한 뭐 갑론을박 혹은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것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중고생들이 읽어야 하는 서적에서 폐기가 됐다 뭐 이런 뉴스도 많으면서 그냥 작품 자체로는 굉장히 놀라운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렛츠고. 네, 뭐 채식주의자라는 책이고요. 네.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세 개의 소설이 연달아 이제 이어진 소설이에요. 이 책 안에.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라는 큰 제목을 갖고 있지만 네. 첫 번째는 채식주의자이고 네. 두 번째는 몽고반점. 몽고반점.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나무불꽃. 나무불꽃. 네, 이 세 소설이 합쳐져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 되게 판타지 같다. 그래서 이 책은 주인공이 영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영혜는 소설에서 뭐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영혜의 시점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요. 오, 네. 영혜의 주변인인 3명의 이야기들을 담아낸 소설이에요. 그럼 그 세 명이 네. 각자 한 파트씩을 만나요?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첫 번째 채식주의자 파트는 영혜의 남편. 네, 남편이 영혜를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영혜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형부잖아요. 그 형부의 언니가 이야기. 아니고 형부가. 네. 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언니.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영혜를 바라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영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데 그것들을 세 명이 각기 다른 시점이 아니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 차이점도 한번 봐주면 재밌을 것 같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첫 번째에서는요 네. 채식주의자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이제 2부에서는 몽고반점과 나무불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야, 여러분들 일주일 또 기다리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놓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나면요, 저희가 더 빨리 업로드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조금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가 댓글을 되게 많이 요청했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걸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분 근데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보시지 않았을까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요즘 근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좀 행복한 행복합니까? 콘텐츠 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부로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혹시 몰라요.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자,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하면 채식주의자라고 했는데요. 네. 화자는 영혜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딱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전형적인 인물. 네. 뭐 엄청 성공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적당한 애들 이끌고 다니면서 우두머리 노릇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월급 받으면서 나한테 월급 주는 것만 감사하게 살지 뭐 하고 대학도 막 높은 데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장학금 주는 대학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네. 그 남편이 이제 영혜와 결혼하게 된 것도 굉장히 평범해서예요. 영혜라는 인물이 뭐 과분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머리 그리고 굉장히 수수한 뭐 검정 구두 뭐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그냥 무난한 자기 자신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오호. 그래서 뭐 특별한 매력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도 없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 아내는 뭐 다른 여자와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뭐가 달랐냐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게
뭐 답답하다 하나, 뭐 덥다고 하나. 그래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요. 뭐 요런 단점이 있는 거 빼면은 나머지는 뭐 요리도 잘하고 본인한테 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무난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무난한 아내인 영애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주인공이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술을 한 병 먹어가지고 한 병 반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 요의를 느껴서 냉장고를 갔는데 이 아내가 냉장고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호. 그러면서 진짜 차분하게 계속 냉장고를 보는데 남편이 뭐해?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 좀 짜증이 나니까 아니 뭐 하냐니까 했더니 영애가 꿈을 꿨어 라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꿈을 꿨어 라는 얘기에 뭐 하는 거야 빨리 뭔데 하다가 이제 영애는 들어가서 자고 이제 남편도 뭐지 이상하다가 생각하면서 이제 잠에 듭니다. 근데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간을 봤더니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호. 화가 나잖아요. 왜 안 깨웠지? 네. 이게 좋은 아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도 항상 배웅해주고 아침밥도 차려주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안 깨웠어? 이렇게 물어보고 밖에 나갔는데 영애가 냉장고 앞에 앉아서 비닐봉지를 막 늘어뜨려 놓고 그 비닐봉지에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때려박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영애와 이 남편이 고기를 즐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되게 고기를 즐겨 했었어가지고 막 수십만 원 상당의 막 장어, 뭐 닭,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때려박고 있었어요. 많았나 보네, 굉장히.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아내는 똑같이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근도 빨리 해야 돼 늦었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냥 빨리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되게 궁금할 텐데 그 꿈의 내용을 책에서 이 1부에서는 말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장치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책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기 덩어리들을 해치고 나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 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중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이런 꿈을 꿨군요. 네. 아하. 무슨 꿈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어느 날 네, 꿈에서 이제 뭐 육고기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헛간과 아하.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도 자기 입안에 혹은 온몸에 묻어 있는 피,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육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고기들을 다 버린 것 같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도 이제 봤더니 뭐 소고기도 안 들어간 미역국이나 뭐 김치랑 뭐 이런 것들만 진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계란 후라이라도 해줘. 근데 계란도 버리고 우유조차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말라가요. 사실 이 채식을 해서만 말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편이 뭐 그래도 아내니까 가끔씩 이제 성욕이 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저렴한가요? 그렇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기 냄새가 난대요. 사람한테. 아하.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방금 샤워하고 하는 거 못 들었어?
하면 이제 땀구멍 하나하나에서도 고기 냄새가 나서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해. 근데 뭐 사실 남편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냥 뭐 쟤 왜 저래 좀 이상하네 하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사장이 이 남편을 부부 동반 모임에 초대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장급을 부른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날 뭐 사장 내외, 뭐 상무, 전무, 부장 내외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이제 과장급이 초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날 아내와 함께 가게 되는데 아내는 이날도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순간 그 장소가 굉장히 얼어붙게 돼요. 네.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자리인데 불구하고 고기 안 먹는다고 하고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묘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마치 징그러운 사람을 본 것처럼. 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어휴.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진급이랑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인데 화낼 그것도 없었어요. 집에 가자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아내의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아내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처형인데 처형에게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다가올 날에 처형네가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이사하는 곳에 모두가 모이기로 했어요. 네, 아내 가족들과 이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도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대로 좀 이상한 여자랑 산다고 생각하지 뭐 그냥 뭐 남이듯이 뭐 청소해주는 누이 혹은 파출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뭐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만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서 이제 그냥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다가 딱 얘기가 시작됐어요. 처형이 굴 요리를 했는데 아이고 영애가 좋아하는 건데 영애 손가락도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장인어른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 너 아직도 육식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장인어른 그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막 베트콩을 내가 몇 명을 죽였느니 하는 되게 우악스러운 되게 그냥 성질도 막 이런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왜 육식을 안 먹어 하고 따지다가 계속 먹어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강제로 젓가락으로 입에다가 줘요. 근데 영애는 기필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절대 안 먹으려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해요. 야, 너 와서 팔 잡아. 그리고 뭐 장서방 와서 팔 잡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니는 아빠를 말리죠. 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해서 안 먹으니까 뺨을 후려칩니다.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하니까 결국엔 입을 잡고 탕수육을 쑤셔 넣습니다. 입 안에다가. 쑤셔 넣으니까 영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뱉습니다. 뱉고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동물처럼 도망가요. 그 도망가고 갑자기 식탁에 있는 과도를 집어듭니다. 그 과도를 집어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명씩 응시한 다음에 자기 손목을 그어버려요. 그때 이제 현장은 난리가 났겠지만 그 처형의 남편인 그 형부가 뭐 특전사 출신이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역시 특전사 출신답게 뭐 하고 구급차 불러요 빨리 하고 들쳐업고 나갑니다. 그래서 영애는 목숨은 건지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근데 남편 입장에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싫었나 봐요. 애초에 사랑하지도 않았고 뭐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 아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저 사람이 태어나고 집안에 둘만 있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장모님, 어머님이
흑염소를 다려서 옵니다. 흑염소. 네, 흑염소를 다려서 영애야 이거 너 몸보신 하라고 가져온 건데 이거 고기 아니야. 이거 그냥 한약이야. 하고 속여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속여서 가지고 왔는데 영애는 단번에 알아요. 이거 고기잖아. 이렇게. 네. 이거 한약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하도 사정사정을 하니까 이제 한 입 먹습니다. 그때까지는 먹어요. 먹고 나서 이제 엄마가 조금 신나셨는지 뭐 먹고 싶은 거 더 없어? 과자 사올까? 뭐 먹을래? 하고 매점으로 막 후다닥 나갑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해요.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 화장실에 가자마자 속에 있는 모든 걸 개어냅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그 검은 봉지에 있는 흑염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와 영애가 같이 들어와요. 장서방, 얘가 뭐 하려고 했는 건지 몰라? 이걸 다 버리려고 하잖아, 이 귀한 걸. 하는데 이제 영애도 계속 안 먹겠다 하니까 결국 어머니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잠에 들었고 잠에서 깼는데 화난 낮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네. 아내가 없길래 뭐야 어디 갔지? 하고 찾으러 밖을 나갑니다. 네. 그때는 이제 좀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을 즐기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근처에 산책도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분수대가 있었나 봐요.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대 앞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남편이 갔는데 아내인 걸 알았어요. 근데 마치 남인 듯이 방관했던 거예요. 처음엔. 저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나는 저 잘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갑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하고 갔는데 아내는 온 상체를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이제 분수대 옆에 벤치에 앉아서 오른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쥐고 있길래 이제 아내 뭐해 하고 오른손을 폈는데 거긴 작은 동박새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박새의 목 근처는 이빨 자국이 난 것처럼 물어뜯긴 채 죽어 있었어요. 여기가 일부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죠? 네, 이게 채식주의자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전개라고요? 네.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은 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까 혹시? 아니면은 다른 면을 본다기보다 이런 영의 행동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첫 편의 남편은 되게 방관자적인 소시민적인 행동을 취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주인공은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이 에피소드의 시점도 다른가요 혹시? 네, 시점은 하지만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걸로 네. 전개가 되는. 네, 이 일이 있고 1년 뒤에 다른 사람. 그래요. 네. 나는 이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각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남편이 몰랐던 이 다른 것들이 보이고 약간 그런 구조인가 했는데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부라고 할게요. 편의상 일부를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몰입감 있고 진짜 그 자리에서 일부는 그냥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궁금하고 맞아. 이러는 거지? 진짜 왜 이러는 하는 걸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2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첫 번째 챕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면 네네. 여기서 말하는 채식주의자는 육식과 반대되는 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되는? 네, 그냥 반대되는.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영애는 내가 채식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모든 사람이 야, 너 채식한다며? 너 채식주의자야? 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그냥 안 하는 건데 야, 너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건 해야지. 야, 저건 해야지.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야, 요즘 채식하는 사람들 많다곤 하는데 그거 다 뻥이야. 과거 조상들 봐봐. 옛날부터 수렵 활동했고 육식을 해야지 건강하대.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라는 이 주의자는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렇네요. 영애는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 채식은 이 육식과 반대되는 약간의 평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반대로 이 육식은 되게 폭력적인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애는 그 폭력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했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반대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작가님은 네. 이 폭력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만연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넌 뭐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혹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공 선생님 그러니까 되게 개인과 네. 그 개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어찌 보면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약간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남편이 얼마나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섹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원할 때 그냥 하려고 막 덮치기도 합니다. 영애가 실제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 책을 뭐 에코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에코는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존중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확실히 뭐 브래지어라는 이 장치 하나가 맞아요. 좀 그쪽으로 많이 시선을 쏠리게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네. 작가는 영애를 통해서 폭력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 에코페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면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 말 자체가 여자는 브래지어를 해야 돼에 반대가 되는 거고, 는 고기를 먹어야 돼 반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걸 반대하고자 하는데 이걸 페미니즘의 책이다 이렇게 뭐 그냥 내려치는 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커뮤니티에 많은 반응들을 봤는데요. 네. 페미니즘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역사를 왜곡했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책이? 아니요.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다른 작품이? 네, 다른 작품에서.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더 뭐 얘기를 해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에 대항하는 개인으로서의 시각과 그 폭력에 대항하는 개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선, 그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목을 정말 잘 지은 거다. 맞아요. 그렇죠. 네, 채식주의자라는 제목부터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애는 난 이제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제목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끝나는 순간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를 또 살펴보면요. 네. 영애가 고기를 먹지 않는 걸 선택했다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질문도 오지 않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네. 그래 그렇게 좀 소통이라든지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당함을 표출하고자 했으면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네. 아니요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막 이렇게 고기를 쑤셔 넣고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납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도 물어보질 않았구나. 이게 물어는 봤어요. 왜 그런 거야? 했는데 꿈을 꿨다고 대답을 하니까 네. 사람들은 그게 난해하고 해서 딱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꿈인데 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게 소설에서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네. 뭐 장진님과 전 좀 다르게 해석했을 때 네. 저는 제가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왜 설명을 해야 하죠? 그니까요. 내가 나 스스로 채식을 할 거야 혹은 육식을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뭘 해야 되고 왜 설명을 하고 왜 설득을 시켜야 하지? 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채식과 육식을 떠나서 네네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설득시켜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성향이었는데 이 책에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었다의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타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네.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 그냥 놓아주는 거라 생각해요. 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지 혹은 모든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것들을 굳이 이해해서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섞으려고 그러죠. 육식 안에 탕수육 먹어봐.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웃긴 얘기지만 네. 오이. 이거 진짜 폭력적이에요. 이 친구 오이 안 먹습니다. 네, 제가 오이 헤이터거든요. 오이를 안 먹는다 하면 꼭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뭐 먹어봐. 뭐 여기 오이 잠깐 얹어 놓거나 뭐 있는데 없는 척하거나.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가 오이를 안 먹으니까 오이를 갈아서 면 뽑을 때 오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이면. 면을 먹으면 오이 맛이 나는 거예요. 저 먹고 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할 정도로 싫어서 싫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요해요. 먹으면 맛있다. 오이 너무 맛있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은 말이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고 한두 해가 명입니다. 아니었을 거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너 오이 안 먹는구나로 놔두면 안 되나 봐요.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육식을 안 한다 했을 때 아니 안 하면 안 돼? 네. 아니 그냥 고기 안 먹겠다는데 뭐 아니면 얘기를 잘해서 이제 남편까지는 먹을 수 있게끔 한다거나 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이 모여서 뺨도 때리고 뭐 강제로 손을 잡고 먹게끔 하는 정도의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남편의 시각을 네. 조금 더 그래요. 더 이입이 됩니다. 훨씬 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았던 게 얼마 전에도 술자리에서 그 골뱅이 소면 하는데 오이 빼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뺀 오이를 따로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즐거운 그 안주와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냥 뺐으면은 우리는 그 오이가 들어간 즐거움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남편에게도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항상 뭐 같이 먹고 즐거웠다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좀 허한데 고기에다 이렇게 좀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안 물어본 건 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긴 했는데 상호작용에서 닭이냐 계란이냐 이거 했을 때 아내가 먼저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맞습니다. 평소와는 달랐던.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들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당신 좀 이렇게 생각해주고 네.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다. 분명히 왜 설명해야 되죠? 라고 하셨지만 그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맞아요. 아주 밀접한 곳에. 그래서 나는 그걸 생략한 게 너무나도 아쉬운 선택 같았다. 근데 마치 그거에 대한 대변을 하듯 네. 그 처음에 그 관계가 어땠는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막 사랑해서 혹은 아내도 남편을 막 사랑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 뭐 당분간은 고기 먹지 말자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설득의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뭐 제가 감히 변호를 한번 해보자면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주인공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네. 폭력과 폭력에 저항하는 영예.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꽃이 되려고 했다가 세 번째 챕터에서는 아예 목숨을 포기하고 나무가 되려고 하는 영예.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의 시선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래요? 재밌어요. 난, 갈수록 이해할 수 없어 이 사람을. 네. 그러니까 뭐 작품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영혜라는 사람을 갈수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은 네. 좀 영혜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영혜에게 많은 꿈을 이제 영혜의 많은 꿈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영애가 이런 폭력이 자기의 트라우마처럼 깊은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한번 장채님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군요. 맞아요.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그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 상처에 붙이고 그 위로 붕대를 칭칭 감고 9살의 나는 대문간에 나가 서 있어. 무더운 여름날이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러내려. 개도 붉은 혓바닥을 턱까지 늘어뜨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어. 나보다 몸집이 큰 잘생긴 흰 개야. 주인집 딸을 물어뜯기 전까진 영리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던 녀석이었지. 이 이후로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개를 매달고 막 달렸던 건 같아요. 맞아요. 막 개를 벌 주기 위해서 혹은 뭐 죽이려고. 아무튼 5바퀴째 돌자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낑낑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6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에 알만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 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 냄새가 다덥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게 9살에 있었던 일이군요. 네. 여자아이에게. 네.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되게 아버지한테 실제로 맞고 자라면서 그런 폭력들을 항상 감내하면서 그냥 아이고. 그런 걸 마주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저는 보통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맞아요. 해봄직한 경험이죠 다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개 잡아서 다 같이 잔치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영애는 어느 날 이 모든 폭력을 마치 한 번에 쌓인 게 폭발하듯이 꿈으로 꾸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 폭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뎌내지 못한 채 육식을 거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날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 꿈의 내용과도 좀 비슷해요. 꿈의 내용도 어느 날 헛간에서 고기들이 막 걸려있는 걸 보고 밖에 나갔는데 너무 날씨 좋은 날 가족들이 피크닉하고 막 너무 좋은 모습 그 모습을 봤는데 내가 거기에 갈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를 죽이고 잔치를 하고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뭐 그래서 일단 채식주의자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2부에서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거국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일단 그 노벨 측에서 평을 했던 게 뭐였지? 이 사람이 뭐 근현대사를 굉장히 관통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렸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금 윗세대에 굉장히 근현대사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걸 무슨 정책, 뭐 약자들을 대변하는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되게 거국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뭐가 자꾸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영애는 굉장히 그냥 사회적 약자 계층이고 뭐 고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득권을 위한 것들인데 사실은 뭐 약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어떠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 먹어봐 하면서 이제 퍼퓰리즘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찍어놨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오히려 더욱더 큰 폭력으로만 이렇게 돌아오는 요즘 사회를 꼬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남편은 우리 같은 이제 방관자들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을 이야기하고 영애는 이제 소외계층 이런 걸 이야기하려나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해석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크게만 생각했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죠. 재밌네요. 근데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아무래도 뒷내용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읽고 여기 한번 꽂히면은 뒷내용도 이제 어거지로 맞추는 거지. 맞아요. 막 갑자기 미국이 나오고. 마치 동물농장 맞아. 그때 주셨던 것처럼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주의의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가 보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책을 언제나 읽는 방법은 자유입니다만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해보고 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의견 교환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장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다 저의 시각에서 해석한 소설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많이 봤습니다만 애초에 해석의 여지 같은 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너무 불편해서 읽다 말았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것과는 다르게 소년이 온다는 추천해볼 만하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거북하진 않네요. 어허, 다음 편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 촬영 안 할 테니까 공선생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함께 편이 해보시죠.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적나라하게 알려줘요. 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2부 꼭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매 컨텐츠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네. 1부 보고 2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항상 조회수는 3분의 1토막인지 모르겠어요. 네, 2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책인 것 같네요, 확실히. 하지만 2부에는 어떨지 저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1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Check Yourself 채식주의자 편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